창원의 한 번화가. 버스터미널을 낀 중심 상권이지만 한 상가는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비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도 마찬가지. 맞은편의 상가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한 지 오래된 한 상가는 외벽이 떨어진 채 방치돼 있고 입구를 의자로 막아놨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이래갖고 그래서 아마 가게 많이 사러 오기 때문에 공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경기가 힘들겠지만 마산 경기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2개월째 숙박 음식점업 생산이 늘지 못했는데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가장 깁니다. 이러다 보니 경남의 외식업협회 회원 수도 해마다 1000여 곳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간이 과세자의 기준금액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 시행이 절실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실시 및 한계 사업자의 부채 탕감과 채무조정 대책 마련 등 외식인의 요구를 유례없는 내수 부진 속에 12.3 내란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관세 영향까지 더해져 불황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가동률을 올리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대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경우 경기에도 상당한 부진을 야기하기 때문에 도소매 숙박음식 전반에 걸쳐서 경기 부진을 추가적으로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약 없는 내수 부진 속에 올 1분기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5,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 감소로도 이어지며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 비슷한 처지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장사들이 잘 돼. 안 추운데 장사들이 안 돼 추워. 용산 전자상가에서 20년 가까이 장사해온 사장님들인데 지난해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3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해왔던 거를 한 번에 이제 다 사갔네. 정부가 1조 6천억 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고통의 긴 터널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빚이 많은데 네가 그거 받아서 어떻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는 더 가라앉았습니다. 온라인 판매망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매출은 7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도 나지 않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맞아. 아예 폐업해버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소상공인들이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규모는 9조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에게 찾아온 물가 상승, 그리고 지난 연말을 강타한 계엄 사태. 연이은 악재에 소상공인들은 더 버틸 여력도 없어 보입니다. 1년에 자영업 부분의 빚이 부채가 100조씩 늘고 있거든요. 퇴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엑시트를 하고 결국 이것은 재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20조 원 핀셋 지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영업을 시작한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입니다. 미용실 안에서 배달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용실을 인수해 카페로 꾸밀 계획이었는데 최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매출이 예전만 못하고 주변 커피 상권이 침체돼 홀 영업을 시작할지 말지를 저울질하는 겁니다. 다른 카페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같은 현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죠. 회복이 좀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내란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특히 카페는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일반 식당 매출은 전분기보다 소폭 올랐지만 카페는 무려 9% 넘게 급감했습니다. 통상 연말에 대목을 맞는 술집도 오히려 1.7% 매출이 줄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소비부터 줄였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당구장과 노래방, 볼링장 등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한 매출까지
7%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이 덜 모이고 수년간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가 압박 요인이 되어서 이 식품과 같은 필수적 지출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기호식품이라든가 여가, 오락 등의 지출이 줄어드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88까지 떨어진 소비자 심리 지수는 2달 연속 100을 밑돌며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가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서울의 한 강의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강의 주제는 이력서 쓰는 법. 자, 이력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 경력. 예, 그죠? 수강생들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만 줄곧 해와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어색합니다. 입사를 하려면 또 면접을 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폐업을 결심한 건 손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안 오잖아요. 진짜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폐업 직후 생계입니다. 좀 암담했죠. 은퇴할 나이도 됐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영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일종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폐업 공제금이 1조 945억 원에 달해 이미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폐업한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가진 돈을 소진하거나 가족,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생활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가 더 이상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들이 다시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폐업하고 구직 활동할 때 생활비라도 일부러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창업과 취업 등 폐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한 비율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